교통안전법 처음 이렇게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법의 목적 쭉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법에서는 참 중요한 게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리부터 제가 볼게요. 교통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탈 것이죠. 뭐 비행기, 차, 뭐 지하철 이런 배 이런 탈 것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인데 이제 시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런 시설이고요.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그 아래 보면 교통안전 표지도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도로 위에 있는 그런 교통안전 표지도 법에서는 교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체계는 이렇게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에 대한 이용, 관리, 운영, 체계를 말한다. 이용, 관리, 운영, 체계를 말한다. 이 부분 좀 보시고요. 교통사업자는 이제 탈 것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앞에 보면, 아래 보면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그리고 교통수단 제조 사업자, 교통 관련 교육, 연구, 조사기관 이렇게 탈 것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들이 교통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지정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앙행정기구들 보면 이제 각 부처들 있잖아요. 뭐 교육부, 법무부 막 이런 모든 부처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법에서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행정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것과 구별하셔야 될 것이 교통행정기관인데 요 놈은 지정행정기관도 포함해서 시도지사, 시장, 뭐 경찰청장 이렇게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밑에 이제 교통사고는 우리가 흔히 익히 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 안전점검과 교통시설 안전진단이란 표현을 구분하셔야 돼요. 교통수단은 탈 것이죠. 탈 것에 대한 점검은 안전점검이란 표현을 쓰고 시설에 대한 것은 진단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문제 푸는데 좀 쉬워요. 자, 그 아래 지정행정기관, 중앙행정부처 모두가 아니라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의무는 제목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국가의 1번 먼저 볼까요? 국가의 교통안전 종합시책 수립 시행 의무는 당연히 국민에 대한 거겠죠. 그 아래 것은 주민에 대한 거고요. 지자체, 국민과 주민 대상이 이렇게 다르고요. 자, 여기 국가 등의 의무는 제목들만 한번 그냥 쑥 훑어만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재정 금융 조치 역시 제목들만 한번 보시면 돼요. 예산 관련된 것, 재정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 정도의 의미죠. 그리고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 조금 뒤에 이제 기본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실행하고 나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 제가 뒤에 이제 체계를 설명해드리고 그때 한번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타 법률과의 관계는 역시 이게 일반법의 지위가 있고 개정할 때에도 이 법을 고려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왜냐하면 교통안전, 국가 교통안전에 관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교통안전법이 최고다. 가장 일반적인 법이다. 이것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심의기구가 국가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이 국가에는 국가교통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교통안전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그 명칭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소속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교통위원회는 소속이 시도지사겠죠. 국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지방은 시도지사 소속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좀 뒤에 보면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또 추진실적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국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인데 이건 5년에 한 번씩 만들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계획이 시행계획이에요. 각 시행계획인데 이건 매년 만들고요. 이 시행계획으로 실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오겠죠. 이런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자,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을 예를 들면 이때 이제 이 정책을 실행하는데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시행 계획을 이때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실행됐는지 추진 실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지침이 있으면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처가 계획안을 만들어요. 각 부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내려주면 각 부처에서 계획안을 만들고 이 계획안을 만든 걸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내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이 아닌 계획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럼 이 5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걸 어디다 보내냐면 각 부처에다 또 보내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시행안을 만들어요. 그럼 각 부처에서 이걸 만들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자 붙은 것 제가 네모를 칠게요. 안자 붙인 것은 각 부처에서 만드는 거고 그 부처에서 만드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주고 요것이 오면 확정하고 각 부처에서 만들고 요것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정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요때 이제 시행을 하고 이것에 대한 그것을 추진 실적을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에 보면 이제 흐름은 대충 아시겠죠? 지침을 교통부 장관이 주면 각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교통부 장관이 확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보내면 시행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확정하고 실행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 없는데 이 지침과 2020년도죠. 그러면은 2019년도에 이 작업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2018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지고요. 전전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지고 전전년도 6월 달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2월 달을 6월 달 10월 달 잠깐만요. 6월 2월 10월 지침 2월 6월 10월 맞네요. 10월 12월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리고 추진 실적 같은 경우는 1, 2, 3월 중앙 부처에 있는
지정행정기관은 3월 달에, 시장은 1월 달에, 도지사는 2월 달에 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에서 심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9월 정기국회 전에 국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요. 쭉 흐름을 한번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린 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또 문제 풀 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의 교통안전계획에서 내용에 포함될 사항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포괄적인 계획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런 정도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나중에 문제에서 답을 골라내실 때는 뭐 그렇게 큰 불편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수립 절차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아래 보면 변경 절차가 나오는데 변경 절차, 이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 절차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단 변경하면서도 이런 절차를 준용 안 할 수 있는 경우,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립 이것이 준용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보면 사업 규모의 10% 이내 범위에서 변경할 때에는 준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단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만, 단위 사업의 시행 시기만 9월 달에 할 거를 10월 달에 한다 뭐 이런 시행 시기만 변경할 때에도 준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산착오, 오기 누락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이런 것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행 계획 역시 제가 이렇게 쭉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넘어가고요.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 역시 동일합니다. 절차가 동일해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이 절차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3번 계획 수립의 협력 요청. 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추진 실적 제출 평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고 그 아래 보시면 지역 교통 안전 시행 계획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1번 단위 사업별, 2번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 3번 교통사고 현황. 이 정도는 밑줄 쳐놓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 문제점과 대책, 교통사고 현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등의 교통안전 관리 규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관리 규정이라는 게 나와요. 아주 중요한데요. 요것을 누가 하느냐면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교통수단 운영자가 한다. 주체 밑줄 쳐놓고 외우시고요. 요것을 어디다 제출하냐면 관할 교통행정기관. 교통행정기관이 어디라고 했나요? 뭐 시장이나 지방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게 뭐 천안시장, 뭐 용인시장 이렇게 그냥 이해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어차피 모든 사업장들이 다 지역별로 분포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도까지 갈 필요는 없고 각 시장들에게 보고하면 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지침,
안전 목표, 또 조직, 교통안전 담당자, 안전관리 대책, 또 자료 보관, 뭐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 교통시설 설치 관리자가 누군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다. 그리고 아예 그 옆에다 써놓으실까요? 그 도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출 시기가 6개월 이내고 그 아래에 있는 자동차 운영자는 1년 이내다라고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면 외우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상의 운영자만 대상이 된다. 관리 규정을 제출할 20대 이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제출 시기는 도로공사는 6개월 이내, 자동차 운영자 20대 이상의 자동차 운영자는 1년 이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다른 게 그 변경 규정, 변경 사항을 제출할 때에는 6개월 1년이 아니라 좀 짧게 했죠.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규정을 검토하는데 시장이 이제 검토를 하게 돼요.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면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뭐 어떤 필요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뭐 변경 이렇게 변경해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 규정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평가를 하게 돼요. 이 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인 평가 시한. 관리 규정을 제출한 날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 전후 100일 이내, 5년 100일.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100일. 자, 그렇게 해서 관리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시책. 시책은 정책이란 이야기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시책이라고 하는데 기본 시책이 있고 세부 시책이 있어요. 기본 시책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고 세부 시책은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이런 정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시책은 제목만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보시고 제목만 보시고 세부 시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시책은 좀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요.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건 안전점검이라고 했고요. 교통시설은 안전진단이라고 명칭을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하면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시장이에요. 교통행정기관 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거고요. 뒤에 나오는 건 이제 필요적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교통수단 안전점검 뭐 뒤에서 보겠지만 중대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은 한번 보셔야 돼요. 탈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탈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배는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군용기 그리고 정부 소유인 뭐 대통령 전용기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 나머지들은 다 안전점검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점이 발견되면 뭐 이거 고쳐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
안전점검의 그 실시하는 그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공무원이 직접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또 검사하고 질문할 수 있고요. 단 출입 들어가서 이제 검사할 때는 7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정도 유념해 주시고 또 공무원은 꼭 증표를 달고 가야 돼. 공무원증 있잖아요. 그걸 달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검사 나왔다는 그 공적 문서 서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필요적,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어떤 거냐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사고에 사망 1명 이상, 한 번 사고에 중상자가 3명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0대 이상 보유한 운영자의 경우에는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이렇게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뭔지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시행령 기준 이상, 20대 이상은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다. 그래서 이 중상자는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3주 이상을 보통 중상자라고 하고요. 특이하게 이제 한 가지 경우가 이제 8주 이상인 경우가 그 교육받을 대상들 그 경우에만 8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체계에 관한 거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군구의 교통체계에 관한 거다. 특별실태조사, 시군구의 교통체계에 관한 거다. 이것도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군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 기준으로 이제 시행령에서 기준하고 있는 것이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그러니까 그 교통문화가 아주 안 좋은 시군구 동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권고할 수 있고 권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행하겠다 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행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건 이제 이행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시설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죠.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 교통시설 설치자가 설치 전에 한 번 해야 되고요. 사용 전에 한 번 해야 되고 2번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역시 이것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시설에 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겠죠. 교통수단 안전점검은 교통수단 때문에 발생한 중대사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교통시설 결함 여부에 대한 교통사고죠. 이렇게 도로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통안전 우수 사업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죠.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진단의 실시는 이 안전진단자는 안전진단자가 이제 따로 있는데 이 진단자가 이 시설을 만든 사람과 또 만든 사람의 계열회사나 자회사가 하면은 안 되겠죠. 그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안전진단 보고서에는 들어가는 내용은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받는 사람의 명칭, 누가 받고 그 주소가 어딘지, 그리고 그 대상이 뭔지, 그리고 실시 기간, 실시자, 대상의 상태와 결합 내용, 권고 사항, 이 정도 이렇게. 당연히 진단하게 되면 그 진단 보고서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안전진단 지침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려줍니다.
안전 진단을 할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라 이런 지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침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전 준비에 관한 거, 실시자의 자격, 그리고 대상과 범위, 항목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 절차, 결과, 평가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평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예외가 안전진단 기관의 등록과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죠. 업무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쥐고 있고 진단자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가 쥐고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쭉 넘어가서 안전진단자 등록 또 취소, 변경 신고 다 시도지사죠. 그리고 이제 등록 취소 쭉 표를 보시면 필요적 등록 취소와 임의적 등록 취소를 구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요약지에다가 해드린 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보면 안전진단 등록 취소 임의적은 기준 미달인 경우, 무자격인 경우, 부실 수행한 경우, 필요적은 결격, 부정 등록, 누적 3회, 명의되어 영업 정지 중에 또 한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필요적으로 이 등록이나 자격을 취소할 때 결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결격과 부정한 수단으로 그 등록을 취득한 사람들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이따 또 뒤에 문제 풀 때 또 쭉 보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안전사업의 투자, 이것도 제목만 한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목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교통사고 조사가 중요하죠. 역시 이 조사는 행정기관들이 하죠. 시장이라든지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이 교통사고 원인조사 이거는 필수적이고요. 언제 하느냐 하면 교통시설 안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란 사망사고나 3주 이상의 중상인 경우죠. 조사 내용은 시설의 결함, 미비 이 경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망 3주 이상이라는 거. 이 교통사고 조사 의뢰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죠. 시장이 중앙행정부처 장에게 하는 거죠. 지정행정기관이 장에게 하는 거고. 자료의 보관. 요것은 3년간이라는 거. 그리고 도로만이라는 거. 자료의 보관.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만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원인조사 대상 방법. 령에서는 이제 요거는 3년간인 경우에는 3건, 10건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교차로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50m 구간, 그리고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m, 시골은 300m, 그리고 좀 도해지는 500m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행정기관의 임의적 조사를 볼까요? 중앙행정부처의 장이죠.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봐서 이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이라는 거, 이 경우에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의 보관, 관리, 교통행정기관, 운송사업자 등은 보관을 해야 되죠. 운송사업자 중에 이제 쭉 한번 훑어보셔야 되는데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공사,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여객운수사업자, 그리고 그 공제조합, 그 다음에 화물연합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이 자료들을 보관을 해놔야 사후에 뭐 보험 처리라든지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관 기한은 5년. 자, 그 다음에는 교통안전정보관리라는 게 있어요. 안전정보관리죠. 정보들을 누적시켜 놓고 그것을 교통안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수집과 관리,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안전정보가 어떤 내용들이냐, 요 아래 그 표를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쭉 보시면 이것들이 안전정보다, 교통에 관한 안전정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보시고 문제 풀 때 이렇게 골라내는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전정보 관리는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 담당자죠.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요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한 그 업무 범위가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예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다시 새로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직무 범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넓어졌죠. 그래서 지금 2018년도 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그 운영자가 교통안전 담당자가 이제 퇴직을 하거나 해임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아니면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 분석에 관련된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셋 중에 한 명 이상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담당자들은 또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고요. 직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2년마다 1회 이렇게 되고요. 신규 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은 8시간. 이 교통교육 계획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 교통안전공단은 자기들이 어떻게 교육을 했다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담당자의 직무 중요하죠. 관리 규정에 관한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등을 이제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교통사고 원인에 관해서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운행기록 장치, 차로 이탈 경고 장치도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점검을 하든지 뭐 해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권한이 되겠죠. 자, 구체적인 건 뒤에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결격과 자격 취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격, 미성년 한정 후견, 금고 이상형. 여기서 보실 때 보면 결격 사유들의 이제 공통된 점이 실형인 경우에는 종료됐든지 면제됐든지 그 후 2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 기간, 그리고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된 후 2년. 이렇게 이건 전부 공통입니다. 그래서 실형인 경우에는 실형이 종료됐든지 면제됐든지 그 후 2년,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그리고 취소된 경우에도 2년. 이렇게 해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격 취소를 볼까요? 자격 취소도 역시 필요적, 임의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해드린 것을 그냥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임의적은 고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적은 결격과 부정취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을 볼까요? 자,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 의무자 원칙, 여객, 화물, 여객과 화물에만 이제 붙이게 돼 있고요. 예외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소형인 경우 역시 1톤 이하의 화물, 경영 소형, 다 소형이죠. 1톤 이하 경영 소형 특수자동차, 또 여객 운수 사업의 경우에는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형과 2002년 이전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행기록 장치의 보관은 6개월이다. 그리고 제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대상은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요청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이렇게 노선버스가 해당이 되겠죠. 교통행정기관의 의무. 자, 뒤에 보면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가 있는데요. 운행기록 장치를 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조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못하도록 법에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든지 개선 권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확인 정도죠. 휴게 시간을 제대로 줬다든지 연속 근무 시간이라든지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했는지 이런 것 정도에 대한 확인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 불리한 조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행 기록 등의 보관 제출 방법. 자, 3번에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목 분석, 운행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항목이죠. 요 6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 누가 봐도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죠.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 변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석 결과의 활용은 요런 데 한다고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행기록 장치 말고 차로 이탈 경고 장치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이 생겼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장착하는 차량들 아래 작은 글씨 보시면 9m 이상 대형 버스죠. 승합이죠. 대형 버스죠. 하고
20톤 초과하는 초대형 화물차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견인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필요 없겠죠. 피견인 자동차. 그리고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 버스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것이 9m 이상의 대형 버스를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제외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 누가? 시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고. 교통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부분 교통행정기관장의 권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체험 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 운영자에게 언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있는 경우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가 있는데 이게 꼭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기억을 해주세요. 언제냐면 중대교통사고인데 이 중대교통사고는 8주 이상이다. 보통 이 교통안전법상의 그 중대사고는 3주 이상인데 여기만 8주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량 운전자는 통지를 받은 6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겠죠. 자, 교통문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 안전의식과 교통문화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다. 이것은 지정행정기관, 중앙부처장이죠. 지정행정기관이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운전 행태, 교통안전, 보행 행태 이 정도. 그리고 조사 방법은 교통안전 실태, 교통사고 발생 정도 이렇게 조사한다. 사고 발생 정도, 안전 실태 이렇게. 시범 도시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들으면 되실 것 같고. 자, 보칙입니다. 비밀 유지. 그 교통안전법에서 그 처벌 조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벌인 벌칙이 있고 징역과 벌금이 이제 가해지고 하나는 과태료, 행정벌이죠. 과태료, 처분의 경우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잠깐 보시면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벌칙인 경우, 그러니까 형벌인 경우죠. 2년 이상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안전진단자에게 대한 처벌하고 비밀 누설자 이 두 사람들한테만 형벌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과태료인데 과태료 중에서도 1,000만 원 이하 센 거가 안전진단서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 그리고 운행 기록 장치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 이 두 가지 경우만 1,000만 원 이하고 나머지는 전부 5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 이렇게 구별해 내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벌은 안전진단자와 비밀 누설자 그리고 과태료 1,000만 원은 안전진단서하고 운행기록 장치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골라내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법칙 보시면 권한의 위임 위탁이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더라.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수수료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자격 시험 할 때 2만 원, 자격증 2만 원 이렇게 되고 등록하는 자, 응시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수수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만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문, 그러니까 어떤 그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때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교통안전법에 보면 등록을 취소할 때, 자격을 취소할 때 꼭 필수적으로 청문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변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와 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이렇게 되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뇌물죄에 있어서는 공문으로 본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벌칙, 그래서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약 부분에 대해서 꼭 보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5분만 쉬고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